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느 비관론자의 백기투항 모건 스탠리를 얘기합니다. 모건 스탠리 올해 1년 내내 비관론자의 거의 선두격이었죠. 윌슨이라는 애널리스트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엊그제 백기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갑지 않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동향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오늘 약 1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0포인트 올랐고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입니다. 1.8% 밑으로 하락해서요 1.786%를 기록 중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1.97%까지 올랐던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생각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짧은 기간에 내려왔다는 점, 이 점이 특이할 만합니다. 다우지수 100포인트 하락도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이내에 처음 보는 수준의 하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시장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경고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페이지 1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요즘 삿바 싸움이 한참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 너희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관세, 부과된 관세에 그치지 않고 아예 더 올려버릴 거야 하면서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쉽지 않은 협상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멘트가 주식시장을 내렸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나스닥이 20포인트 올랐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좋으면 가장 빨리 많이 반응하는 게 나스닥, 아니면 가장 크게 하락을 보여주는 게 나스닥이죠. 그럼에도 오늘 앞에서 나스닥은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시장을 내린 것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아니라, 경고를 하든 말든 주식시장에 별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를 방탄, bulletproof란 단어로 신문에서 사용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악재가 나와도 미국의 최근 증시는 반응이 없다, 방탄이다. 그런데 왜 다우지수는 내렸느냐? 그건 홈디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디포, 미국의 가구, 인테리어, 건축, 내장재 이런 걸 생산하는 일종의 리테일 기업이죠.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홈디포가 온라인 부분, 즉 월마트처럼 아마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부분에 홈디포도 상당한 투자를 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빴으니 홈디포의 주식이 오늘 약 5% 정도 하락했습니다. 5.3% 하락했네요. 차트만 보면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꺼져서 좀 더 하락하는 모양새고요. 홈디포의 이런 약 5.3% 급락은 다우지수를 혼자서 80포인트 끌어내렸다. 그런 효과를 낸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네요. 즉, 지난주에 보잉과 그 다음에 월마트가 주가 다우지수를 올렸다면 오늘은 홈디포 한 종목이 다우지수를 80% 이상 끌어내렸다. 오늘 다우지수 하락이 102포인트니까 홈디포가 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디포의 실적 때문에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쓴소리를 했든 말든 시장은 반응이 없었다. 방탄 주식시장이다. 이런 특징이 했던 것이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중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셨잖아요. 그 핵심 문제는 결국 관세 철폐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작년 3월과 4월, 즉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어졌던 관세 부과를 했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에 흰색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으면 밑에 약간 노란색은 중국이 보복 대응해서 반응했던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모든 관세를 전부 다 철폐해라. 이 조건이 돼야 원래로 돌아가고 무역이 잘 돼서 서로 잘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일단 12월에 예정된 그것만 철회하고 나머지는 중국 너희들이 지적재생권이나 뭐 기타 등등 문제 하는 거 봐서 페이지 2, 3로 넘어가겠다. 이런 과정, 즉 삽바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벌써 10월, 11월 이러다가 12월까지 이 문제가 늘어질 경우 피로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관세 철폐 문제, 미국과 중국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협상의 진척도가 이제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또 골드만삭스가 간단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잘 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처럼 투자도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전체 헤지펀드에서 중국 관련 매출이 많은 기업에 올해 초에는 2.7%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4%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헤지펀드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보면 중국 관련 매출액이 높은 회사들 상위 몇 개를 좀 뽑아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브로드콘, 어플라이드 매트리얼 등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거의 다 반도체를 포함한 IT 회사들이었다. 즉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IT 관련 주가, 나스닥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반도체 가격, 재고 정리와 함께 반도체 주가들의 상승도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의 진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협상이 조금 더 잘 되게 나오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많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까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의 진척도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도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좋은 소식, 장이 마침 후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섹션 232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럽, 일본, 한국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일종의 협방 경고를 통해서 무역 압박을 가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서 버려서 자동차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 이런 문제로 시장을 억누르던 그런 불안한 재료는 이제 사라졌다. 이게 로이터 통신의 그나마 좋은 보도였고요. 유럽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EU의 10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10월 대비 8.7% 증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9월에는 마이너스 7.3%였는데 10월 한 달에 급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어제 독일이나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좀 많이 올랐는데 유럽이 점점 경기 침체에 이 불안함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희망이 보이는 거죠. 유럽에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지난번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 의회에서 증언했던 국가별 재정 지출 확대만 이루어진다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런 화해 분위기에 더해서 글로벌 경제 좋아질 수 있겠죠. 한국에도 가능하면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건 스탠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윌슨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작년 말부터 불과 엊그제까지 주가 폭락론, 비관론의 선두주자였죠. S&P 500 인덱스 올해 그 종가 기준으로 이들이 얘기한 건 2700에서 2750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런 목표치를 버리고 지금 3100에서 3250, 앞으로 150포인트 더 오른다고 오히려 한 박자 더 많은 불마켓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드의 신속한 금리 인하,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를 들어서 이렇게 상향을 했고요. 2020년에도 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처럼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반갑지가 않죠? 이 비관론자, 가장 강력한 비관론자가 나 졌어 100기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휴먼 인디케이터 있죠?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향하면 성질이 변할 수도 있다. 극과 극은 원래 통하는 법이 그런 거죠. 극자와 극은 원래 그래서 한통속이죠. 아무튼 이 사람이 갑자기 전향했다 그러니까 이거 조정에 대한 기대라고 하나요?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갑자기 반갑지가만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목요일 모처럼 중국 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